여러분 그 25만 원 가지고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법을 통과시켰죠. 법을 통과시켰는데 25만 원 살포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파가 우파다운 얘기를 못 하고 자꾸 헛소리들을 하길래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는 13시간 전에 장문의 글을 쓰고 지금 이 논평은 지금 라이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발의 오줌 넣기입니다. 이게 왜 언발의 오줌 누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옹신님 감사합니다. 자, 국가재정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건 딱 언발에 오줌 넣는 효과다. 지금 잠깐 따뜻하지만 조금 있으면 더 단단하게 온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전기세를 못 내고 상가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한숨 돌릴 그럴 틈을 주는 돈일 수 있겠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금 뿌리고 현금 살포한 것 때문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의 현금 살포로 인한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겪고 있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물가와 함께 자산 가격도 같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와 주식값 올랐다 좋았다 했다가 요새 으악 뭐 조정기를 맞아서 으악 이렇게도 돼 있는데 SH 강님도 감사합니다. 옹신님도 감사하고요. 자, 이 현금 살포를 했을 때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오마카세 먹고요. 누군가는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으니까 보면 코로나 때 현금 살포에서 인플레이션 벌어졌고 그리고 이 소상공인 한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로 정확히 연구 결과는 없고 소비 효과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소비 효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연구치를 얘기하는데 최대치가 36%입니다. 적게 나오면 28%, 많이 나오면 36%. 소비 효과도 100만 원 줘봐야 별 기대치가 없는 거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준다라는 건 헛소리에 가까운 거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언발에 오줌 넣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을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더 큰 고통으로 와요. 여러분 자영업자 힘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어느 날이 제일 힘들까요? 상환할 때입니다. 원리금 상환할 때. 빚 상환하는 날, 빚을 못 갚으면 다가오는 그게 제1금융권이건 제2금융권이건 사채건 뭐건 간에 빚 갚아야 되는 날 빚 못 갚으면 사람이 말라 죽는 겁니다. 그게요. 그때 이제 가장 사람을 압박하는 게 뭐예요? 이자가 높아지는 게 가장 죽을 맛이라고요. 그래서 이자가 낮아지는 거 그리고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정말 어려운 사람 지원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어려운 사람의 소비 능력을 약간 늘려주는 거 그런 도움이 아니라 정말 빚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요번에 25만 원을 주는 거는 총 예산이 13조입니다. 13조 원짜리 예산인데 가난한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 진짜 그 가난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3조를 투입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 대환대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신용보증 사업을 해야 되고 또는 폐업 및 파산 지원을 폐업 및 파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몸으로 노동해서 못 먹고 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 간 과다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을 간 과다 경쟁을 완화하는 그러려면 소상공인의 상당수를 죽음의 자영업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자영업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할수록 유도를 해야 남아있는 소상공인들도 살고 거기를 탈출하신 분들도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사람 없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있는 시장 중에서 간병시장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간병시장. 자영업자들 정도의 노동 강도면 간병시장에서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가게를 하고 앉아있지? 자영업을 한 달에 200만 원 벌면서 100만 원 벌면서 폐업하고 노동시장에 투입되면 400만 원 벌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 나라에서 왜 자영업자들 죽어간다고 돈 못 번다고 거기에 계속 이거를 묶어두냐고요. 저는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파산하고 그리고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고 하는 것까지도 과감하게 보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13조 원의 자금을 가지고 진짜 소상공인들을 돕고 싶다면 국가의 지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현금 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현금도 그분들한테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들한테 뿌려서 전 국민들이 소상공인을 위해 쓰겠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망상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답이 없는 악의 이게 진짜 이 죽음과 같은 그 상환, 빚상환 뭐 이런 굴레로부터 빠져나오게 도와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남아돌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요금 부족한 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13조를 쓰려면 그렇게 써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때도 저는 그랬어요. 화물연대 때도 제가 화물연대가 주사파들이 잠입했다 이런 입장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빈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수 정부가 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주사파들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빨대 꽂고 영양분 빤다. 그 민주노총 회비 걷어가고 계속 투쟁시키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화주 있잖아요. 화주는 충분한 돈을 내고요. 그리고 지입회사들도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빡세게 영업하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화물차 운전자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이 왜 이렇게 죽겠다고 하냐 봤더니 유류비도 유류비지만 저는 캐피탈로 봤어요. 유류비는 국가 그 기름값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뭐 유류 지원을 끝까지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이거 개선할 수 있는 여지점을 보면 캐피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캐피탈이 차 사는 거로 캐피탈을 땡기는 거, 그거 이상으로 생활자금까지 일단 시작하면서 캐피탈로 이빠이 땡기는 거예요. 그 비싼 이자로. 그럼 지금 당장 이것도 엄발에 오줌 넣기죠. 지금 당장 돈 없던 사람이 운전 시작하고 자동차 하면서 캐피탈 땡겨서 숨을 쉴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장에 진입하지만 그런 다음에 매달 상환되는 캐피탈 금액이 일단 대출 받았던 게 똑똑똑똑 떨어져서 이제 매달 상환해야 되는 돈이 허덕허덕 되는 때 되면 이제 죽겠다, 그러니 요금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화물 요금이 더 이상 올라가면 이게 물류비가 답이 없어져서 화주들은 내가 이 화물에 이 정도 돈을 냈는데 더 내라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거 있지만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리고 연대가, 그리고 그 신용보증도 그냥 신용보증이 아니라 화물연대한테 공제 같은 개념으로 해서 당신들이 화물연대에 지급하는 이 대출이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당신들이 업종 신용도로 보여줘야 되고, 상호작용,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너가 파산을 하고 부실채권을 발생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약속, 정부가 당신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이 됐건 뭐가 됐든 이자를 깎아주려고 정부가 무언가를 제공하려면 한다고 하면 당신들도 빚을 성실히 갚고 부실채권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서로 얘기를 하고 공제 같은 것도 만들면서 화물차 업계도 살 수 있는, 화물차 업계도 화주들 그 운전자들도 좀 숨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주면 이게 보수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뭔 소리야 하고 다 씹혔는데, 저도 이제 화물연대 많이 관심 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사파들은 거기에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곰팡이 습한데 물 웅덩이를 다 메워야 모기가 안 생기고요. 대한민국의 삶이 외면되고 힘든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주사파들이 안 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주사파 문제도 해결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붙어서 기생충,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사파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들의 조직과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영원히 협상 대리인으로서 협상 에이전스들로 빌붙어 있어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항구화되게, 항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문제인 채로 남겨두고, 그런 식으로 이 인간들이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좌파 언더도그마, 우리는 항상 불쌍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이제 좌파 언더도그마의 가장 큰 비극인데, 언제까지 불쌍한 척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언제까지 불쌍한 척을. 제가 계속 웃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윤미향 보세요. 윤미향은 딸을 미국 대학 예술대에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생긴 게 그 모양, 생긴 거는 뭐 됐고, 행색이 윤미향 씨가 나는 성공하고 돈도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 큰일 나지. 없어 보이는 게 직업적 특색이어야 되는 그 비루함을, 난 약간 비루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직업적 특색이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 공식적으로 잘 나가요를 못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임종석 부부 사진 보셨어요? 그 서민적인 모습을 했던 그 대국민용 사진하고 자기들끼리 가족들하고 찍었던 그 부유하고 부티 까는 사진, 그 정치 사진과 일상의 차이, 한번 봤었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공식적으로 나 성공한 사람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를 좌파는 할 수가 없어. 왜? 없음. 불쌍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불쌍해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서민이에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저런 식으로 그런 거를 불상,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여러분,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윤미향 입장에서 해결되면 자기 밥그릇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문제는 미제 상태로 남아야 자기들이 먹고 사는 저 좌파 비즈니스, 저거 방치하지 말고, 우파는 우파의 해결을 길을 찾고, 우파는 이를 끝내 해결, 이렇게 문제 해결 도장을 딱 찍는, 그렇게 우파의 길을 가자 이거죠. 그게 좌파보다 훨씬 더 우리가 좋다. 안 그렇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못난 놈들은 그냥 못난 대로 사세요. 못난 대로 사는 건 좋은데, 못났는데 빚에 쪼들리게 살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사람들이 내몰리면 주사파의 밥이 된다. 그리고 주사파가 조장한 포퓰리즘의 늠에 빠지면 대한민국 끝장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불쌍한 사람들은 1등 시민이 못 된다니까요. 농민을 계속 지원을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농민은 2등 시민처럼 인식이 돼버려요. 와, 농촌에 갔더니 돈 많이 버는다는데? 그러면 장가를 못 가겠어? 1등 시민이라는 게 그렇게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게 1등 시민의 기준, 빚 없고 일자리 있고 자식 농사 지어가며 30년 모기지 완납하고, 그리고 배우자한테 존경받고. 배우자한테 존경받는 거 별거 없어요. 너 인생 참 수고했다, 위로받으면 돼. 잘났다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는 게 최고라니까. 그게 1등 시민이지, 뭐가 1등 시민이겠냐고. 재벌이어도 마누라하고 남편한테 서로 인정 못 받고 갈구고, 네 새끼가 저 새끼가 이러면 그거 1등 시민 아니라고 보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배우자한테 듣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듣고, 삶의 기반 튼튼하고 자산 쌓아놓고 집 있고 주식도 좀 있고, 이게 1등 시민의 표준을, 그게 우파적 표준의 세계관을 분명히 못 박아놓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두가 다 안정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성실하고 뭐하고 하면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거를 계속 그거를 국가 이데올로기에 삼고 지키는, 그게 우파지. 그게 제 지론인데,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복지제도가 유지가 될 수도 없고,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유지될 수도 없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선이지 약한 것이 선이 아니다. 도움을 받는 건,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움 받는 건 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언젠간 나도 도와줘야죠.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선순환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징징징징을 하냐고. 복지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걱정하는 건 대한민국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과 결합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 재정은 유한하다. 나라도 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절대 국가의 도움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베푸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에, 그래서 베푸는 자가 많고 도움을 받는 자가 적어야지 균형이 이루어지지. 에브리바디 찡찡찡이면 이게 나라가 되겠냐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권리야. 세상이 족같아서 내가 살기 어려운 거니까 국가가 나를 도와주는 건 권리야. 그 세상은 나에게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니까 도움을 받아야겠어. 이런 생각이 퍼지면 그럼 그 나라 망합니다. 제가 좌파 탈출을 하며 분명히 제가 좌파 탈출을 하면서 이건 나라 망하는 줄, 이런 멘탈리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지금 민주당이 25만 원 민생지원금 법안을 냈어요. 이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실효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민생을, 특히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이자 폭탄으로 돌아올 정책을 그저 피해자 갬성과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국가에 대해서 25만 원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약자니 25만 원 받아냅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하면 언발에 오줌 눕히고 대한민국 서민들 죽어나간다. 이런 정책하면. 명백한 포퓰리즘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실책이다. 그것도 그냥 가설이 아니라 우리가 2020년부터 해봐서 아는 거다. 그리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한다. 이렇게 현금 살포하면 인플레이션 오고 이자율 올라가고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다는 걸.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되게 비판적인 건 소외계층 지원 반대로 보일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반대하면 소외계층 지원 반대로 보일 수 있다. 반대하더라도 대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반대하면서 대안을 아예 얘기를 하면서 나가야지. 반대하더라도 대안을 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바로 반대하면서 대안을 얘기를 해야죠. 키워드는 이자를 잡고 이 정책을 쓰면 여러분들이 25만 원을 손에 쥐고 수년간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고통을, 이 언발의 얼음이 더 커진 것 같은 고통을, 이자율 상승에 따른 비용을 여러분과 우리 사회가 지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감내해야 됩니다. 전 국민 지원하는데 13조를 쓸 것이 아니라 막연히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저희 당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한일에 쫓기는 분들에게 다시 삶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회생 가능하신 분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이자를 낮추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는 파산과 청산 지원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과다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소득으로 직업 전환이 발생하도록 교육 및 일자리 매칭 등에 돈을 쓰겠습니다. 현금 살포하지 않겠습니다. 세금은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내신 돈입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물가 인상, 이자율 인상이란 고통을 안겨드리는 건 그건 배은망덕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무책임한 정치고 우리 보수정당은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와닿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13조 원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총회를 모아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인상의 고통을 낳을 무차별 살포가 아닌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13조 원의 소중한 세금을 쓰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보수의 약속이고 저희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수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한동훈 이거 됐건 국민의힘에게 이미 됐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수가 보수인 거를 뭐가 보수인지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뭔 생각들을 하는 거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